김동철 박사TV. 요즘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우리 아이에 대한 발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느낄 때 우리 아이들 문제 없는 아이들 되게 많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발달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의 발달의 과정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발달의 과정 중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냐면 좀 이렇게 성장 속도가 좀 빨라서 빨리빨리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고 발달이 되게 빠른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발달이 늦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발달이 늦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다, 또 문제가 뭐 발달이 빠르니까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좀 이르고요. 아이들은 사실은 하나에서 10까지 천천히도 가고 빠르게도 가는, 그래 기질 성향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아동 발달 과정에서 만 3세에서 4세 정도 때는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호기심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문장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배움으로 인해서 호기심,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언어 발달에서 질문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질문, 그리고 또 단순한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한, 그러니까 피드백인 거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또 재밌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표정에 대한 부분들,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빠가 장난을 치든 엄마가 장난을 치든 뭔가의 액션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질문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보통 이제 가능한 행동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언어의 조합을 스스로가 잘 만들어내서 올바른 질문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부모님들이 칭찬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확한,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시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부모님의 상대방에 대한 반응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제로 나의 언어를 잘 조합해서 이야기했었을 때에 부모님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떤 언어로서의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각적인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건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낮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에 비해서 사실 뭐 통찰력도 떨어지고 관찰력도 떨어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의 한 3, 4세 정도, 5세도 뭐 당연히, 뭐 5, 6세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언어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때 창의력을 같이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력을 발전시킨다. 자, 말을 함으로 인해서 창의력을 발전시킨다.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물을 보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호기심이 생겼었을 때에 질문을 하고 말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언어로 인해서
두뇌 발달이 급속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앞에 동화도 있지만 어렸을 때에 많은 언어들을 좀 접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독서에 대한 습관을 좀 많이 기른다면 두뇌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책을 좀 많이 보는 것이 좀 좋고요. 그리고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사실 뭐 저도 태블릿을 가지고는 있지만 태블릿으로 디지털 동화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종이로 돼 있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정서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그리고 다양한 다감각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감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책들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러한 언어들은 결국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창의력도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아이의 지능에 대해서 자라나는 뭐 자양분 같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 아이는 자꾸 물어볼까요? 제가 아까 종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많이 물어보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호기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확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뇌에 대한 확장성 사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많구나. 그리고 또 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뇌에 대한 지능이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지지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그 호기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이가 장난을 치고 싶거나 놀이를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만약에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애착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아이들 역시 엄마에게 아빠에게 질문하고 또 대답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원활한 애착 형성에 대해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애정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뭔가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이제 이런 거죠. 밤늦게 아빠가 보고 싶은데 아빠가 오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아빠에 대해서 뭔가를 질문을 할 때 아빠가 뭔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주제가 아빠가 되고 계속 아빠와 연관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이의 질문이 습관적으로 나온다. 자칫 잘못해버리면 약간의 이제 강박적인 사고로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사고력을 좀 많이 일깨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이들이 질문했었을 때 역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 어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질문을 받았어. 근데 질문에 대답은 하지는 않고 역질문을 바로 했어. 자, 이러면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아이들이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 본인의 의도치 않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역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되게 많이 좀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이제 확연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역질문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뿐더러 사고에 혼란이 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아이가 이제 질문을 했다라면 그 유사한 질문으로 다시 역질문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질문도 했지만 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력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또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무조건 답을 해주지 않고 역질문을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답을 해주고 역질문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적절하게 맞춰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질문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무조건 답을 해주는 것들, 뭐 이것도 좋겠죠. 자, 그러나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너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엄마 생각은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은 혹시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스스로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와 같이 답을 찾아보는 것들도 상당히 좋은 과정이다. 보통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혼자는 학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협동 과정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협동 과정을 좀 만들어준다면 협동의 교감이라는 게 생겨서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엄마가 원하지 않은 이야기 아니면 좀 불편한 질문 먼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게 될 때는 엄마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에 대한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엄마가 또 다양한 질문들을 역으로 해주는 부분,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분산시켜 준다면 그것도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질문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아이. 근데 끊임없이 왜 그래야 해?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순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순간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소통의 창구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행복한 가족 관계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꼭 잊지 말고 부모님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 요즘 이제 봄철, 이제 여름철로 이제 지나가는 시즌인데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도가 있는데 이렇게 계절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증상인데 기온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신체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이런 그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틱 증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다음 시간에는 틱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